이 시간부터는 이제 과학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습법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교수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교수법과 학습법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교수법에 따라서 학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교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큰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하고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의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이 교수법이 강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본다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 일방적인 강의에 해당하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교수자하고 학습자하고 즉각적으로 얘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습 공간인 교실에서 만약에 강의 위주로만 간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교수법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소통을 한다면 그나마 나은 형태의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교수법이 저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여라는 것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되겠죠. 단순한 참여라는 것은 교수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 내에 그냥 참여해서 뭔가를 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은 그 내용까지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가 가장 힘들고 참여가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학습 내용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자 입장에서는 참여 단계의 어떤 교수법이 가장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 참여 중심 수업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 내용에서 강의법부터 시작해서 참여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강의를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법은 말 그대로 말로 전달되는 어떤 의사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자가 있고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 또는 소양들을 말로 통해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그 교수자의 내용을 받아 적거나 또는 소리를 듣고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를 잘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쾌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법의 특성은 먼저 장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 강의도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형태로 또는 학생들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 짧은 시간에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단원을 도입할 때 이 강의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소개한다거나 도입 단계에서는 강의법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의법은 교재에 나오지 않은 사실들을 다루는 것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자의 경험, 또 교사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데서는 교과서에 사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없는 사실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구분될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주로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그리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학생들의 수업의 태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강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더 쉽게 수준을 낮출 수 있고, 너무 학생들이 지루해하면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도입함으로써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재미가 없거나 지겹더라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서 장점은 또 강의법은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고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강의법은 주로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일방향적인 강의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장점에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날 시대에 쌍방향성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방적인 강의 방식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 대부분 일방적인 강의 방식입니다. 물론 라디오도 똑같죠. 근데 최근에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하거나 즉각적인 댓글 방식을 통해서 이런 청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바꾸기도 합니다. 역시 강의도 앞으로 그런 형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진도를 나간다거나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점은 수동적인 학습 분위기라는 겁니다. 누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는 중간에 수업을 듣다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다른 짓을 하고 와도 모른다는 거죠. 즉 수동적인 형태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섣불리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이 그대로 발설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도 일부 내용이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약간의 좀 가장된 면이 있거나 축소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학습자가 찾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못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비판과 이해를 부족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의법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학습자에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의법이 지금과 같은 인터넷 환경 내에서 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반복할 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법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되지 않은 부분은 이 강의법은 가급적이면 성인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면 대략적으로 70%, 80% 이렇게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초, 중고 학생들은 강의하는 사람의 15%, 20% 정도만 숙지하고 나머지는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자 할 때는 전체 수업 시간의 15% 정도의 시간만 할당해서 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